안녕하세요. 정태호과학의 정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 흐름 2학기 내용이죠. 페이지 210쪽부터 213쪽까지 문제를 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자 기준입니다. 여기는 1학기 중간고사 범위도 좀 나오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우리 이제 DNA 상보적 관계라던가 RNA와 DNA 차이점 같은 거 있죠? 그걸 살짝 복습하고 오시면 좀 더 유용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먼저 210쪽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1번 보시면 유전자에 대한 설명 고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나왔죠? 바로 뭐예요? 유전자입니다. 그럼 유전자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요런 문제 풀 때는 약간 그림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유전자가 뭔지 그리고 누가 더 큰 개념인지 이런 거 구분해야 되는데 밑에는 2번이 그림이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죠. 자, 갑니다. 2번 문제. 자, 그림이 쫙 있죠? 요건 내신 문제에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 문제거든요. 자, 한번 보죠.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나와요. 요 막대 모양, X자 모양으로 생긴 이 막대 모양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막대 모양, 모양체. 그래서 염색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억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염색체. 선생님, 저는 쓰는 게 좀 귀찮은데 안 쓰면 안 됩니까? 쓰셔야 됩니다. 소리 내며 쓰는 게 가장 공부가 잘 돼요. 그리고 요 염색체가 지금 봤더니 실처럼 풀어져 있죠. 그럼 반대로 이 실이 뭉쳐진 뭐가 되는 거예요? 염색체가 되는 거예요. 다시 염색체가 풀어져서 실 모양처럼 되는 거 우리는 염색사, 실사자. 사자가 실사자예요. 근데 이 실이 뭉쳐서 막대 모양이 되는 것을 염색체라고 합니다. 어쨌든 요 실 모양 우리는 염색사라고 그래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선생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요 사가 무슨 사자라고요? 실사자. 좋습니다. 그러면 얘를 확대해보면 밧줄 모양처럼 보여요. 더 확대해보면 여기 보면 이제 약간 동그라미가 있고 이 동그라미를 감싸고 있는 파란색 실이 보입니다. 그 파란색 실이 뭐냐? DNA고요. 그러니까 얘를 확대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약간 좀 가운데에 약간 좀 이제 감겨 있는 요 동그라미가 뭐냐?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 단백질의 이름을 그냥 단백질이라고 가르치는 학교가 있고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다. 요건 학교마다 다르니까 확인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요.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그래요. 히스톤 혹은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 아니면 그냥 단백질. 됐죠? 그럼 디귿은 뭐냐? 디귿은 이중나선 구조를 딱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DNA라고 합니다. 그럼 DNA에서 지금 요 기둥 모양이 보일 겁니다. 이 기둥 모양이 뭐냐? 바로 염기 부분이에요. 염기 부분. 이 염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특정 부위라고 해서 유전자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그림을 보고 염색체와 염색사와 히스톤 단백질 그리고 DNA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대소관계를 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그럼 큰 개념이 뭐냐면 바로 염색체예요. 뭐라고요? 염색체. 모양체자입니다. 막대 모양이에요. 그럼 이 염색체는 뭐가 모여서 된 거냐? 실사자, 즉 염색사가 모여서 된 거고요. 이 염색사는 또 뭐가 모여서 된 거냐? DNA가 모여서 된 거고요. 이 DNA가 또 뭐가 모여서 된 거냐? 바로 유전자가 모여서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외우면 문제 풀 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왜? 응용 문제 나오기 때문에.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염색사를 좀 확대해 봤더니 히스톤 단백질이 있고 그거를 DNA가 감싸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염색사는 뭐 플러스 뭐로 되어 있냐? 히스톤 단백질 플러스 DNA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히스톤 단백질 플러스 DNA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염색사가 모여있는 염색체도 히스톤 단백질 플러스 DNA로 되어 있겠죠. 왜? 염색사가 더 작으니까. 그래서 다음 중 히스톤 단백질 플러스 DNA로 되는 건 무엇인가요? 그러면 염색체와 염색사예요.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와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뭘 배웠냐면 이걸 배웠어요. 1학기 중간고사 때 뉴클레오타이드라고 기억나십니까? 죄송해요. 갑자기 왜 기침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핵을 뭐라고 하죠? 핵폭탄, 핵. 뉴클레어라고 하죠? 뉴클레오. 핵사는 기본 단위체죠. 그쵸? 그래서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인, 당, 염기로 돼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됐어요? 그럼 이건 누구의 기본 단위예요? DNA와 RNA. 핵산의 기본 단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DNA가 뭘로 돼 있습니까? 뉴클레오타이드로 돼 있어요. 뉴클레오타이드는 뭐 플러스 뭐라고요? 인, 당, 염기가 1대1대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DNA보다 큰 염색사도 뉴클레오타이드 되어 있겠죠. 그럼 이런 염색사보다 더 큰 염색체도 뉴클레오타이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뉴클레오타이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뉴클레오타이드 구조가 있는 건 누구냐? DNA, 염색사, 염색체. 얘는 아닙니다. 유전자는. 요즘엔 이렇게 문제를 좀 많이 내시는 편이에요. 오케이? 다시 한번. 염색사가 히스톤 단백질 플러스 DNA로 되어 있는 얇은 실 모양이에요. 그럼 이 실이 뭉쳐서 된 염색체도 히스톤 단백질 플러스 DNA로 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됐죠? 자, DNA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 즉 인과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한 건데 DNA보다 그럼 더 큰 염색사와 염색체도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단, 유전자는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됐어요? 히스톤 단백질 플러스 DNA는 당연히 요걸로 안 돼 있고 요걸로도 안 돼 있겠죠. 얘가 더 큰 개념이니까. 이해하셨어요? 요즘엔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자, 찰칵 정리 됐나요? 오케이, 지나가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보죠. 1번 유전자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인대로 고른 것은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 특정 부위이다. 맞는 말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유전자는 DNA의 특정 부위입니다. 뭘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됐죠? 반드시 외우세요. 별표.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자, 니은. 한 분자의 DNA는 하나의 유전자에 존재한다. 자, DNA가 더 커요? 유전자가 더 커요? DNA가 더 크죠? 그러니까 DNA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아주 많은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DNA 한 분자에는.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이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어요. 여기가 틀린 거죠. 디귿. 디귿의 기본 단위체. 죄송합니다. 디귿. 단백질 이루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맞는 말이죠. 유전 정보가 이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 염기 서열의 순서니까.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입니다. 답은 기억 디귿이에요. 넘어가도록 하죠. 자, 2번은 푼 거나 마찬가지죠? 한번 풀어보죠. 그림을 좀 크게 보려면 이제 보기가 안 보이니까 보기를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요거 지워도 되죠? 위에 썼으니까. 자, 기억 보죠. 기억. 기억은 DNA와 단백질로 되어 있다. 기억이 뭔지 볼까요? 기억은 염색체네요.
기억은 염색체인데 이 염색체가 DNA와 단백질로 되어 있대요. 그럼 DNA 단백질 되어 있나요? 되어 있죠. 맞는 말입니다. 니은 보죠. 니은의 기본 단체는 아미노산이다. 니은이 뭔지 봤더니 단백질이에요. 자,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 제일 작은 거 뭐로 되어 있죠?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죠. 그 니은도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단백질 기본 단체는 아미노산이에요. 디귿. 디귿의 기본 단체는 인당 염기다. 인당기 줄치시고 우리가 인, 당, 염기를 뭐라고 배웠죠? 뉴클레오타이드라 배웠단 말이에요.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누구의 기본 단위예요? 한 번 더. DNA의 기본 단위죠. 그래서 DNA와 얘보다 큰 염색사와 얘보다 큰 염색체는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지만 유전자는 염기밖에 없기 때문에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다고 하면 틀립니다. 알겠죠? 그런데 디귿은 뭐냐? 디귿은 DNA란 말이에요. 얘로 하면 틀리지만 얘는 맞죠. DNA는 인당 염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라서 답은 5번입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주의할 점, 인당 염기 뉴클레오타이드예요. DNA는 그걸로 되어 있지만 유전자는 그걸로 되어 있지 않다. 오케이? 좋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별표 5개. 자, 3번 보죠. 문제에서는 이 3번 중요하다 되어 있네요. 저는 별로 중요하다 안 봤는데. 저 요런 문제보다는 조금 뒤에 있는 문제가 좀 나올 것 같아서. 3번 그림은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을 봤더니 이중나선 구조에 길게 되어 있죠. 기억은 뭐가 돼요? DNA입니다. 기억이 써볼까요? DNA. 이중나선 구조니까요. 이건 1학기 중국어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유전자 A가 있고 유전자 B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은 걸 고르시랍니다. 자, 그럼 또 기억 니은 디귿에서 봐야겠죠. 자, 기억. 기억을 구성하는 염기에는 유라실이 있다. 기억이 뭔지 볼까요? 아까 기억이 DNA라고 했는데 DNA의 염기 서열을 물어보겠습니다. DNA 염기 서열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이렇게 그랬죠. 아, CG가 예술인데. 어떻게? 아트 CG. 번외 경기. 난 RNA야. RNA 염기 서열 어떻게 그랬죠? 아우, CG가 왜 이 모양이야? 아우, CG.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네. DNA 어떻게 하라고요? 아, CG가 예술인데. 아트 CG. RNA 어떻게 하라고요? 아우, CG가 왜 이 모양이야? 아우, CG.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은 염기서열이 아트 CG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유라실로 되어 있다? 아니죠. 니은은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보죠. 유전자 A와 B의 염기서열은 다르다. 염기서열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유전자가 다르니까 여기 염기서열이 충분히 다를 수 있죠. 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같을 수가 없어요. 맞았군요. 같을 수가 없으니까. 다르다고 되어 있으니까. 디귿. 유전자 B의 염기서열에 이상이 생기면 정상 단백질 B가 합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않을 수 있죠. 왜? 다른 애가 올 테니까. 내가 필요한 건 뭐 CCG라는 애가 필요한데 갑자기 여기 하나가 딱 뭐 달라져서 얘가 뭐 CGG가 온다. 그러면은 다른 애가 와요. 그쵸? 물론 이제 뭐 정상적인 애가 올 수도 있겠지만, 네, 다른 애가 옵니다.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됩니다. 지나가죠. 3번이 만약에 조금 궁금하신 분은 제가 완자 209쪽에 풀이 과정을 전체 공개로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업 내용을 전체 공개로 하나 올렸습니다. 그거를 부분 공개로 다시 바꿀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를 좀 참조하셔서 보시면 돼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4번 보죠. 저는 이 4번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무조건 나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별표 5개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림은 당나귀에서 털색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됐어요. 됐죠? 그럼 멜라닌 합성 요소 유전자 A가 있고 멜라닌 합성 요소 유전자 B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염기 서열이죠. DNA 유전 정보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DNA가 가지는 염기 서열은 바로 효소의 설계도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유전자의 염기 서열은 정보잖아요. 어떻게 만들까라는 정보거든요. 어떻게 만들까라는 정보는 설계도잖아요. 그 설계도는 누구의 설계도냐? 효소의 설계도예요. 무조건 누구의 설계도라고요? 효소의 설계도입니다. 멜라닌 합성, 멜라닌의 설계도가 아니라 멜라닌이라는 검은색 색소를 만들어내는 효소, 단백질의 설계도입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DNA나 RNA가 갖고 있는 염기 서열은 누구의 정보라고요? 효소의 정보. 외우세요. 효소의 정보예요. 멜라닌 합성 효소. 효소의 정보입니다. 멜라닌의 정보가 아니라 멜라닌을 만드는 효소의 정보예요. 요거 시문제 잘 나옵니다. 자, 기억. 유전자 A에는 멜라닌 딱 나오죠. 멜라닌의 정보가 있다. 아니에요. 이 DNA는 이 멜라닌을 만드는 효소, 중요한 단어입니다. 효소의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오케이. 아이고. 기억은 틀렸어요. 멜라닌이 아니고요. 멜라닌 지워야죠. 선생님 왜 자꾸 쓰세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쓰기 싫은 거 알아요. 아는데 쓰셔야 돼요. 그래야 기억이 오래 남아요. 멜라닌이라는 건 검은색 색소입니다. 너희들 점나는 거, 너희들 이제 피부가 약간 검은색 사람이 태어나는 거, 그 검은색 머리, 이거 다 멜라닌 색소가 얼만큼 나오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멜라닌 합성 요소가 많으면, 만들어낸 애가 많으면 멜라닌이 많아져요. 그래서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 DNA와 RNA는 멜라닌이라는 색소의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멜라닌 합성, 중요한 건 뭐라고요? 효소의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죠? 저 니은 틀렸고요. 기억 틀렸고요. 니은. 당나귀의 털색 형질은 멜라닌 합성량에 의해 달라진다. 맞죠? 멜라닌이 많으니까 갈색 당나귀가 나타났어요. 맞는 말입니다. 디귿. 유전자 A에서 합성되는 효소와 유전자 B에 합성된 효소의 종류는 다르다. 멜라닌 합성 효소에 대한 정보는 같습니다. 다만 뭐가 다른 거예요? 숫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다르다가 아니라 정보는 같습니다. 같은 요소가 나오는데 차이점은 숫자의 차이예요. 멜라닌 합성 요소의 숫자의 차이. 자, 그 답은 2번입니다. 지나가죠.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유전점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칸 채우기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앞에 있는 약간 조금 1학기 때 배웠던 세포의 구조 있죠? 그 부분을 조금 복습하셔야 돼요. 물론 학교에 따라서 세포의 구조를 지금 배우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1학기 기말고사로. 아까 1학기 하기 좀 착각했네요. 1학기 기말고사로. 1학기 중간고사로 본 학교도 있고, 1학기 기말고사로 본 학교가 있어요.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 유전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정보의 흐름을 공부할 때는 1학기 때 배웠던, 2학기 때 배웠던 세포의 구조를 다시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연계된 거니까. 자, 그럼 동물 세포에서는 A 속에 들어있는 B의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된대요.
RNA로 전달시킨 건 누구예요? DNA입니다. 그래서 B는 DNA가 들어가고요. 그럼 이 DNA는 어디 있냐? 핵에 있어요. 됐죠? 그래서 DNA가 RNA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저는 DNA가 원본이라고 생각하라고 했고, 설계도 원본, RNA를 설계도 사본이라 생각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설계도 원본에서 설계도 사본으로 옮겨 쓰는 과정을 전부 복사해서 전사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전사. 물론 그대로 복사된 건 아니죠. 그럼 써드릴게요. 그리고 이 RNA 유전자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하고요. 얘는 어디서 일어나냐? 세포질, 핵 밖에서의 라이보솜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3번이 좀 잘못됐죠? 복제가 아니라 전사입니다. 됐어요? 자. 식물세포 그릴게요. 동물세포도 마찬가지긴 한데, 핵하고 이제 세포막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가 이제 핵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게 핵막입니다. 핵막. 이 핵막 안에는 DNA라는 이중나선 구조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DNA죠. 근데 이 DNA가 상당히 중요해요. 너도 엄마 아빠한테서 받아서 너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선생님? 자, 정태우가 있어요. 그냥 정태우 세포겠죠. 그러면 어떤 애들이 돌아다니냐면 백혈구라던가 이런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경찰 역할을 해요. 경찰들이 수고하십니다. 뭐 좀 이상하신데 좀 혹시 정태우 거 맞습니까?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정태우 거 맞는지를 어떻게 확인할까요? DNA를 보고 확인합니다. 만약에 DNA가 너희들이 갖고 있는 DNA와 다른 애가 있다. 그러면 너는 나의 적이다 해서 걔를 공격해요. 됐죠? 그래서 DNA는 파손되면 이 세포는 죽는 거예요. 그 DNA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핵 밖에 나오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에서 단백질, 효소를 만들어야 우리 몸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단백질 만드는 공장은 라이보솜이라고 이게 한 점인데 핵 밖에 있어요. 이 핵 밖을 우리는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이 핵 밖을 세포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너의 설계도를 줘야 단백질 만든단 말이에요. 똑같은 애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해줘요. 두 가닥의 정보가 아니라 한 가닥의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됐죠? 그래서 RNA라는 애로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핵에 구멍이 있는데 이걸 핵공이라고 하거든요. 1학년 때는 안 나옵니다. 핵공이. 물론 학교마다 좀 배운 학교도 있긴 할 텐데 이 핵공으로 이렇게 나오면 1학기 중간고사에 배웠던 소포체가 얘를 라이보솜으로 옮겨줍니다. 됐어요? 그러면 라이보솜에 도착한 RNA를 보고 뭘로 만드는 거예요? 얘를 보고 아미노산을 배열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DNA의 정보의 요 한 가닥을 이렇게 RNA의 정보로 전부 복사해 주는 거 우리 뭐라고 그래요? 전사. 그 전사는 전부 복사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전부 복사. 오케이. 전부 복사시킬 건데 얘는 뭐 할 거냐? 복제가 아니에요. 전부 복사. 사본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전부 복사를 하면 여기는 어디서 일어나냐? 핵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핵 안. 됐죠? 그럼 라이보솜에서 RNA를 가지고 이 RNA에 코돈이 3개씩 묶여있는 거랬죠? 이렇게 3개씩. 이 코돈 3개씩 묶여있는 걸 가지고 아미노산으로 하나씩 배열할 건데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번역이라고 하고 이 번역은 세포질 밖에서 일어납니다. 아시겠어요? 선생님 그러면 DNA도 이렇게 염기서열을 3개씩 묶나요? 네. 3개씩 묶어요. 이렇게.
이 세 개씩 묶은 걸 뭐라고 하냐? 얘는 삼염기 조합이라고 하고요. 삼염기 조합이라고 하고 세 개씩 묶인 걸 우리는 코돈이라고 합니다. RNA에서는. 그래서 이런 개념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좋아요. 간단히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근데 저는 전부 복사라고 외우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사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얘가 그대로 복사되는 게 아니라 바뀌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전사 과정은 DNA가 RNA로 전사될 때 DNA 염기 서열은 아우 CG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고 RNA의 죄송합니다. 왜 이래나? 죄송합니다. DNA 염기 서열은 CG가 예술인데 아트 CG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고 RNA는 아우 CG가 구리네 라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얘는 두 가닥이니까 CG가 좋은 거고 얘 한 가닥이가 CG가 약간 구리다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할 겁니다. 그럼 DNA는 두 가닥이기 때문에 A 옆에는 T가 있고 C 옆엔 G가 있다. 상보관계 외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 가닥이니까 얘가 A가 있으면 요 맞은편에 T가 있어요. 어쨌든 그럼 얘가 전사될 때는 어떻게 하냐? 대각선으로 전사돼요. 이렇게. 그래서 DNA가 A가 있으면 얘는 U로, 여기에 C가 있으면 얘는 G로 전사가 됩니다. 됐어요? 문제 나올 테니까 그때 한번 더 해드릴게요. 자세히.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 보죠. 그림은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DNA가 한 가닥 있네요. 요 한 가닥을 1학기 중간고사 때 뭐라고 배웠죠? RNA. 그래서 기억이 RNA가 됩니다. DNA에서 한 가닥을 RNA로 첨부 복사 가는 전사고요. 꼭 기억해 두세요. 전사는 핵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RNA가 라이보솜에서 단백질로 생성한다고 그랬죠. 단백질 만든다고 그랬어요. 아미노산 배열을 통해서. 그래서 이 나는 뭐가 되냐? 번역이에요. 번역. 자, 얘는 핵 밖에 있는 어디에서? 세포질에서 이게 일어납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기억에는 디옥시라이보스가 있다. 기억엔 뭐죠? RNA가 있다고 그랬죠? 이 RNA가 뭐의 약자예요? 라이보스의 약자입니다. 이 라이보스가 이게 라이보스. 이게 이제 당의 이름이에요. 좀 안 외워지세요? 라이보스. 이거 하시면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장님. 사장님 나빠요. 죄송해요. 라이보스. 사장님 나빠요. 착한 사장님 많습니다. 자, D는 뭐냐? 디옥시 라이보스예요. 또 나오죠, 라이보스. 사장님 나빠요. 네. 자, 디옥시가 뭐냐? 이제 좀 웃음기를 좀 제거하고 유식하게 한번 설명해보죠. D가 디스카운트란 뜻이에요. 디스카운트가 뭐죠? 깎는다, 뺀다란 뜻이죠. 옥시가 산소입니다. 옥시가 산소예요, 진짜 산소예요. 그래서 산소 한 개를 제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보스라는 당에 산소 한 개를 제거한 게 디옥시라이보스예요. 알겠죠?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뭐 그냥 잘난 척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너희들 만약 동생이 있거나 사촌생이 있는데 누나 이게 DNA가 이게 뭐 D가 무슨 당인 이름이라는데 디옥시라이보스 이게 뭐야? 야, 디옥시가 산소가 없다는 거야. 잘난 척이 딱 좋아요. 왠지 좀 유식해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DNA 당의 이름과 RNA 당의 이름은 1학기 중간고사에 나왔던 거니까요. 꼭 외워두십시오. 알겠죠? 오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 꼭 할게요. 중학교 때는요, 1학기 때 시험 범위, 1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가 1학기 기말고사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선생님이 특별하게 이제 얘기를 해줘요. 이건 낼 거야. 이렇게. 근데 고등학교는 그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런데 연계된 건 나와요. 알겠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차이점이에요. 1학기 중간고사에 나왔고 지금 난 1학기 기말고사니까 안 나올 거야. 그게 아니라 연계된 내용이면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럼 기억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기억은 RNA니까 라이보스죠? 틀렸어요. 그래서 디옥시를 지워야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여기다 표시할게요. 얘는 좀 보일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크게 하면 보이겠죠?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간은 전사이고 나는 번역이다. 맞는 말이네요. 나의 염기 개수와 단백질의 아미노산의 개수는 같다. 자, 제가 말했죠. 기억에 이제 RNA에서 우리가 염기 서열할 때 이 염기가 몇 개씩 뭉친다고 그랬죠? 3개씩. 그쵸? 이렇게 쓰면 RNA가 이렇게 쓰면 염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있으면요. 요 3개가 우리 코돈이라고 하는데 이 코돈이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고요. 그 얘도 아미노산 한 개겠죠? 얘도 아미노산 한 개겠죠? 그러면 9개의 코돈은 3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따라서 숫자가 다르겠죠. 숫자의 개수가 거의 3대 1? 보다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보통 이제 같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다르답니다. 자, 그 답은 니은 2번입니다. 넘어가죠. 7번. 코돈은요, RNA에 염기 서열을 몇 개씩 묶은 거예요? 3개씩 묶은 겁니다. 됐죠? 이게 몇 개의 아미노산?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해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화면에 보일 것 같으니까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자, 코돈은요 64종류가 있대요. 선생님 64종류 맞나요?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코돈이 몇 개가 염기서열 몇 개가 모인 거라고 했죠? 코돈이 염기 서열 몇 개? 염기 3개가 뭉친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코돈이 RNA란 말이에요. RNA는 염기가 몇 개씩 있어요? 4개씩 있어요. 그럼 이 자리에는 염기가 4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도 염기가 4개가 올 수 있겠죠. 아우-CG 중에서 올 수 있고 얘도 아우-C 중에서 올 수 있어요. 얘도 아우-CG 중에서 올 수 있죠. 4개. 됐어요? 그럼 경우의 수가 넷이니까 곱하면 몇 개다? 64가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돈은 64종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아미노산은 몇 개가 있어요? 20개가 있죠.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거에 얘 3개씩 묶인 게 하나 아미노산 지정하니까 얘가 많아요? 얘가 많아요? 얘가 많죠? 그래서 아미노산 한 개는 여러 개의 코돈일 수 있습니다. 코돈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아미노산이 뭐 만약에 아이류신 이제 뭐 아미노산이 있다. 그러면 코돈이 얘가 뭐 ACC도 아리유신 아미노산이고 AGC도 아이유신 아미노산이라고요. 그러니까 한 개 아미노산 지정한 이름이 2개 이상이라고. 여러 개. 됐죠? 실제로 이런 건 아니에요. 저도 안 외우고 있으니까. 근데 한 개 아미노산이 여러 개의 코돈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런 건 좀 외우셔야 됩니다. 왜? 코돈이 더 종류가 많으니까.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기억 맞고요. 니은 DNA에서 연속된 3개 염기로 이루어진다. 코돈은요 RNA죠. 그래서 RNA가 연속된 3개 염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비교해서 외울 거면 DNA 3개의 염기를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트리플렛 코드. 한국말로 3염기 조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 좀 해주세요. 자, 디귿. 모든 코돈은 각기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코돈이 64가지고요. 아미노산 20종류이기 때문에 각기 다르는 안 돼요. 아미노산이 더 작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니은도 틀렸고요. 답은 기억 1번입니다. 지나가죠. 8번 보죠. 8번 중요 표시하시고요.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장담할게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 하면 첫 번째는 DNA가 가하고 나 두 가닥이 있잖아요. 이 두 가닥 중에서 RNA는 누가 전사가 된 걸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RNA 한 가닥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닥 중에 한 가닥만 전부 복사합니다. 근데 전부 복사한다는 게 그대로 복사한 게 아니라 약간 좀 다르게 복사하잖아요. A는 U로, 뭐 T는 A로, 뭐 이렇게 복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제라는 말 틀린 거예요. 완전 똑같은 게 복제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복제라는 개념은 틀린 거예요. 약간 다르게 복사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사본 보면 약간 좀 원본하고 다르잖아요. 살짝. 그렇죠? 복제는 완전 똑같은 거고. 자, 어쨌든 그러면 도대체 얘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상보관계와 전사를 반드시 하는 방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온 태오매직. DNA의 염기 서열은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태오매직. DNA 염기 서열? 두 가닥. CG가 예술인데. 아트 CG. 됐죠? 그러면 A 옆에는 T가 있고 C 옆에는 G가 있습니다. 이 하얀색 요 표시는 바로 상보관계입니다. 옆에 있는 관계라고 그랬죠. RNA 염기서열 한 가닥밖에 안 되네. 이제 구려. CG가 구려. 아우 CG. 됐죠? 그럼 얘도 보면 상보관계 아니죠. 한 가닥이니까 얘는 뭐 옆에 뭐가 있다 이렇게 못해요. 그럼 전사 과정은 뭐냐? 대각선. A는 U로, T는 A로, C는 G로, G는 C로. 이게 전사 과정입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가와 나, DNA는 두 가닥이니까 상보관계입니다. C 옆에는 G가, G 옆에는 C가, 니은 기억이네. C 옆에는 G가, 기억 니은? 이걸 못 풀겠는데 상보관계 못 하겠다. 그렇죠? 그 예를 봐야 됩니다. 그럼 예를 봤을 때 힌트가 뭐냐? 힌트는 바로 잠깐만요. 좀 더 확대. 힌트는 바로 얘입니다. 얘도 되고요. 얘도 되고요. 얘도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얘로 된 건 전사관계잖아요. G가 뭐에서 전사된 거예요? G에서 역으로 갔더니 DNA는 C가 돼야 돼요. 그러면 G가 C가 되는 건 얘죠. 그래서 나가 전사가 된 겁니다. DNA에 나가 RNA로 전사가 된 거구나. 어떻게 알았어요? 자, 갑니다. 표시해야겠죠? 어떻게 아까 선생님이 했죠? 얘가 힌트. 얘가 된 걸까? 얘가 된 걸까를 얘를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사라졌네. 자, 다시. 선생님 너무 일찍 사라지겠는데? 얘를 봤더니 얘가 여기에서 전사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걸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디귿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디귿도 모르겠다. 좋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좋아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DNA는 있지만 RNA는 없는 거. DNA는 있지만 RNA 없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누구죠?
T예요, T. T는 DNA에 있지만 RNA는 없습니다. U는요, RNA는 있지만 DNA는 없어요. 그럼 볼까요? 자, 요 니은은 가에 있는 겁니다. DNA도 있고 RNA도 있죠. 자, 이 니은은 얘는 DNA도 있고 RNA도 있습니다. 뭐죠? DNA도 있고 RNA도 있어요. 그런데 CG는 다 이런 색깔입니다. 색깔이 노란색이죠. 그쵸? 그러니까 CG는 아니란 소리예요. 그럼 누굴 말하는 거예요? A입니다. 아데닌이죠. 그래서 얘는 아데닌을 말하는 거예요. 아, 너 아데닌이구나. 됐어요? 그럼 아데닌이 지금 전사가 이렇게 된 거니까 아데닌을 쭉 따라가 봤더니 얘는 뭐가 돼요? T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T가 돼요. 끝났어요. 그래서 기억이 T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니은은 아데닌, 기억은 타이민. 됐나요? 자, 그럼 기억 보죠. 기억은 타이밍이다. 기억은 타이밍. 맞죠? 니은. 전사에 이용된 DNA 가닥은 누구였어요? 나죠. 그래서 가를 뭘로 고쳐야 돼요? 나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가의 아데닌은 RNA 유라실의 개수와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전사된 거죠? 가가 아니라 나가 전사된 거죠. 그러니까 아데닌이 유라실로 만들어져서 유라실로 전사가 되기 때문에 숫자가 같은 건 맞는데 전사가 된 거는 나니까 얘도 가를 뭘로 고쳐야 돼요? 나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틀렸습니다. 그 답은 1번입니다. 지나갈게요. 9번. 그림은 어떤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정도로 보는 것은 아까랑 비슷한 문제죠? 전 이거 별표 5개를 치겠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돼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9번 같은 문제를 저는 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좀 좋아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거든요. 그림이 좀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어서 학교 선생님마다 조금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앞에는 8번 문제를 더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시고 저쪽 9번 문제를 좋아하는 분이 계실 텐데 풀이 방법 똑같습니다. 자, 보죠. 일단 누가 전사된 걸 찾아야 돼요. 오케이? 그럼 이거 재활용해야겠죠? A는 유라실로, 타이민은 아데닌으로, 사이토신은 구아닌으로, 구아닌은 사이토신으로. 그래서 아까 알파벳을 읽으셨는데 제가 좀 이름은 아는데 귀찮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다 아셔야 돼요. 전 하도 많이 문제 풀다 보니까 좀 약간 좀 다 외워져서 하는 거고 여러분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자, 봅시다. 그럼 누가 전사된지 보려면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보이죠? 그럼 A를 따라갔더니 요거 힌트를 한번 그러면 줄 한번 쳐볼까요? 힌트를 좀 줄 치면 자, 힌트를 좀 보죠. 요렇게 하나만 보셔도 돼요. 누가 전사가 된 걸까? 누가 전사가 된 걸까? A를 따라가 볼까요? A를 따라가 봤더니 타이민이죠. 그래서 얘가 전사가 된 거다. 아, 너는 이렇게 전사가 된 거구나. 이렇게 전사가 된 겁니다. 됐어요? 그럼 요 아랫 가닥을 봐야겠죠? 요 빈칸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사이토신이 전사되면 구아닌. 됐죠? 그럼 구아닌이 전사되면 사이토신. 그럼 당연히 아데닌은 뭐가 되겠어요? 유라실이 되겠죠? 아데닌은 유라실. 네. 좋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럼 얘가 가는 뭐예요? 전사죠, 전사. 가는 전사구나. 그럼 그 아래에 있는 요 파란색 RNA가 이렇게 단백질, 아미노산으로 아미노산으로 돼서 이렇게 아미노산이 여러 가지 배열이 생겨서 단백질이 되는 요 과정을 우리는 번역이라고 그래요. 번역. 됐어요. 자, 그럼 깔끔하게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기억. 이거 지워야겠죠? 가는 번역이다. 가는 전사죠. 틀렸습니다. 네. 번역을 뭘로 고쳐야 돼요? 번역을 X 치시고 전사 써보세요. 용어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 기억은 코돈이다. 자, 기억을 봤더니 RNA를 3개씩 묶었죠. 코돈 맞습니다. 여기서 잠깐 선생님, DNA를 3개씩 묶은 걸 뭐라고 했죠? 이렇게 묶은 거를 우리는 3염기 조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 아까 영어로 뭐라고 하셨는데? 트리플렛 코드. 트리가 3개란 뜻이 있어요. 트리. 나무 아니고요. 트리. 트리. 트리케라톱스가 뿌리 3개는 거잖아요. 자, 3염기 조합. 요즘 한국말 많이 쓰니까 일단 한국말부터 외우세요. 그 니은은 기억은 코돈이다. 니은은 맞는 말이고요. 디귿. 아미노산 A를 지정하는 RNA 염기 서열은 GCU다. 위에 써 있잖아요. 아까 했죠? GCU.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맞는 말입니다. 디귿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지나가죠. 10번 보겠습니다. 네, 요것도 별표입니다. 아까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염기 서열을 찾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 말씀드릴게요. 유의할 점. 여러분 학교에서는 얘를 DNA로 써줄 수 있습니다. DNA라고 염기 서열을 쭉 써주고 폴리페프타이드 어떻게 만들어진지 쓰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무조건 RNA로 고친 다음에 하셔야 돼요. 왜요? 요 표가 코돈이기 때문입니다. 코돈 동그라미. 코돈은 RNA 염기 서열을 몇 개씩 묶은 거예요? 3개씩 묶은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는 RNA를 친절하게 써줬는데 너희들 시험 문제에서는 DNA로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걸 이용해서 RNA로 바꾸신 다음에 이 3개씩 묶어서 누구인지를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를 반드시 보세요. 여기를. RNA인지 DNA인지. 알겠습니까? 별표 3개입니다. 자, 보죠. RNA를 아미노산으로 우리가 딱 봐야 되니까 3개씩 묶으라고 그랬죠. 이렇게 3개씩 묶은 게 이제 코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3개씩 묶습니다. 3개씩. 그럼 얘가 하나의 A를 말할 거고. 됐나요? 그럼 A는 뭐 일단 밑에 써 있네요. AUG, A. 이렇게 AUG가 A. 그럼 3개씩 묶었으니까 AAU. AAU 어디 있어? AAU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누구예요? C. 그래서 여기에 C가 와야 됩니다. C가 와야 되고요. UUA. UUA가 여기 있죠? UUA가 여기 있습니다. E 있죠? 그래서 이 자리는 E가 와야 되고. AAU 아까 있어요? C가 와야 되고. 오케이. GUC. GUC가 얘죠. D가 와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되나요? 오케이. 자, 보죠.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보죠. 가 부분의 아미노산 배열 순서는 CECD다. CECT. 맞나요? 맞네요. 동그라미. 니은. X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4개 있다. 아, 선생님. 펩타이드 결합 1학기 중간고사에 났던 거잖아요. 1학기 기말고사 때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무조건 말이 됩니다. 연계된 부분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1학기 중간고사 RNA, DNA 다시 공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펩타이드 결합은 뭐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되면서 물이 한 분자 나오는 것을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할까요? 펩타이드 결합. 선생님, 왜 이렇게 말로 설명하시고 또 글로 쓰십니까? 외우라는 거예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되면서 뭐가 빠져나오는 거? 물이 한 분자 빠져나오는 것을, 물이 한 분자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지금 결합했죠. 하나.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했죠. 둘.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했죠. 셋.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했죠. 넷. 4개의 펩타이드 결합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문제가 나오지만 이렇게 나와요. 물 분자 몇 개 나와요? 그러면 펩타이드 결합 하나일 때마다 한 분자니까 총 4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펩타이드 결합수와 빠져나온 물 분자수가 같아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은 펩타이드가 4개 있다?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문제 나올 수 있다고요? 빠져나온 물 분자수 몇 개예요? 4개. 오케이? 펩타이드 결합수 같아요. 디귿! X에는 4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종류의 아미노산. 종류 동그라미. 종류예요. 개수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맞지만 종류입니다. 그럼 A 한 종류, C 2종류, E 3종류. 같은 C니까 치지 말고 D 한 종류, 4종류. 아미노산이 개수면 1, 2, 3, 4, 5. 종류면 A 하나, C 하나, E 하나, C 있으니까 얘는 치지 말고 D 하나. 4종류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입니다. 그럼 답은 보나마나 5번이 되겠죠. 지나가죠. 아주 좋은 문제예요. 별표 3개를 제가 줬고요. 요즘 트렌드, 교육계 좀 바뀐 게 10번 같은 문제가 좀 트렌드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3개를 준 이유는 왜 그랬냐면, 뭐 학교 선생님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익숙한 문제를 좀 선호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3개를 준 건데 엄청 좋은 문제긴 합니다. 자, 11번을 좀 보도록 하죠. 유전보호 체계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생물체마다 고유한 유전보호 체계를 갖는다. 아, 선생님, 죄송한데요. 이게 11번에 유전보호 체계라는 말이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유전보호 체계라고 하기도 하고요. 동아출판사에 있는 교과서는 유전암호 체계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생물은 전사 번역 과정을 거칠 때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의 이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코돈을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냥 대충 설명을 드리면 진짜 이런 게 아니고 아이루신 이제 아미노산 있다고 할게요. 아이루신 아미노산. 아이루신 아미노산을 우리가 지정하는 코돈이 CCG와 ACG가 있다고 할게요. 둘 다 아리유신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쓸까요? 그러면 사람도 CCG가 있으면 아이루신 아미노산, 코끼리도 CCG가 있으면 아이루신 아미노산, 대장균도 CCG라는 염기서열이 있으면 아이루신 아미노산을 데려와요.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이든 다세포 생물이든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CCG라는 애가 있으면 무조건 아이루신 아미노산을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전사 번역이 똑같다고요.
됐어요? 코드가 지정한 아미노산이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뭐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는 단 하나의 생물에게서 기원했습니다. 됐어요? 다시 한번. 유전, 부호, 체계란 말은 뭐냐? 전사 번역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코돈과 삼염기 조합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똑같다. 그러니까 전사 번역 과정이 똑같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조상이 같다. 대장균하고 내가 조상이 같다고? 좀 충격적이죠? 네. 그거는 이제 대학교 때 그 이유는 배우시면 됩니다. 아주 재밌어요. 반어법이에요. 재밌긴 해요. 자, 세 번째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유전 정보를 약간 조작하는 걸로 사람에게 필요한 효소를 다른 생물에게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어차피 암호를 번역하고 전사하는 것이 똑같으니까. 됐죠? 유전자 조작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바로 유전부호 체계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유전부호 체계는 모든 생물,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의 전사 번역 과정, 즉 코돈이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똑같다. 두 번째, 전사 번역이 똑같으니까 이건 무조건 한 종류의 생물에서 지금의 모든 생물체가 기원했다. 세 번째, 따라서 유전자 조작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효소를 다른 단세포 생물이나 다세포 생물의 유전자 조작으로 우리가 집어낼 수 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럼 기억 봅니다. 생물종마다 고유한 유전보호 체계가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유한이란 건 걔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이거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지구상의 모든 애들은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니은 모든 생물을 유전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같다. 전사 번역이 같아요.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고요. 디귿 모든 생물 중에서 같은 코도는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맞죠? 답은 그래서 니은 디귿입니다. 그렇죠? 요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운 나빠서 서술이 나올 경우 이 세 가지 기억 못하시면 세 가지 중에 1번, 2번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못하시면 서술형 점수 날아갑니다. 넘어가죠. 선생님, 근데 왜 웃으세요? 날아간다고 하는데 심각한 거 아니에요? 밤늦은 시간이에요. 저 일부러 지금 웃으면서 막 심장을 업시키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찍을 때만 느끼는 건데 저 이제 카메라 찍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 혼자 하니까. 그리고 편집을 해준 사람도 없고 저 이제 통으로 찍어서 하는데 앞에 아무 사람이 없는데 이 카메라 보고 떠드는 게 와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말이 막 갑자기 빨라지기도 하고 잘 할 수 있는데 나 혼자 하니까 설명이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몇 번 꼬여가지고 다시 막 녹화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시 녹화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왔어요. 저도 자야죠. 내일 수업이 엄청 많은데. 어쨌든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편집자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그래서 막 확대해주세요 이런 것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 녹화하는 장치를 좀 사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어쨌든 보죠. 다음은 유전병 가해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됐습니다. 유전병 나왔네요. 유전병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과서마다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유전병은 세 개가 좀 잘 나옵니다. 근데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아까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생물 수업을 좀 하다 보니까 섞였어요, 머릿속에서. 큰일 났네. 네. 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정말 시험 문제에 잘 나온다고 하는 남모양 적혈구가 있습니다. 우린 지금 유전병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유전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좀 생각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페닐 케톤 요증이 있습니다. 아, 하나 뭐 있지? 하나가 기억이 안 나네. 이상하다. 잠깐만요. 하나가 진짜 기억 안 나. 와, 미쳤나봐. 야, 씨,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쏘리. 컨닝 할게요. 미안합니다. 이런 쪽팔릴 때가, 알비뇨증. 백색증. 왜 이런지 몰라. 백색증. 이게 알비뇨증이에요. 알비뇨증. 다시 12번인가요? 오케이. 요 세 가지가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남모양적 혈구와 이제 페닐케톤요증과 백색증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 질병은 셋 다 염기 서열의 이상입니다. 공통점이에요. 염기서 이상으로 생기는 거고, 남모양적 혈구는 뭐 이렇게 생긴 거고, 페닐케톤요증이 뭐냐 하면 얘는 여기 써 있어요. 이게 페닐케톤요증입니다. 페닐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페닐케톤요증이에요.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페닐알라닌이라는 애가 몸에 쌓이는 거예요. 얘가 몸에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경이 손상돼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발달 저해한다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신경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알비뇨증이 뭐냐 하면 백색증이라고 하잖아요. 하얀색이에요. 이 하얀색이라는 게 뭐냐면 흑인인데 피부의 일정 부분만 하얀 사람 있죠? 우린 그것을 알비뇨증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뭐 하얘 보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예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피부가 검은색에 한쪽만 하얗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고통받는 사람도 있어요. 뭐 토끼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하면 갈색 토끼가 있고 흰색 토끼가 있잖아요. 흰색 토끼가 알비뇨증이에요. 그러니까 멜라닌 합성 요소가 적은 거죠. 멜라닌 합성 요소가 적으니까 멜라닌 적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멜라닌 합성 요소가 너무 적어서 멜라닌이 적은 걸 말합니다. 이제 피부가 하얗거나 머리가 하얗겠죠. 페닐케톤요증은 당연히 신경 저하인데 페닐알라닌 분해 효소가 너무 적은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신경 쪽에 이상이 생기는 거고, 남모양 적혈구 뭐냐? 남모양 염기서 이상으로 해서 원래 적혈구는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생겨서요. 얘는 산소 운반이 적어요. 적고, 얘는 어딘가 자꾸 걸려요. 왜? 삐죽하니까. 그래서 혈행 속도를 느리게 합니다. 자, 걸려가지고, 그래서 뭐가 되죠? 이것 때문에 피가 원활히 흐르지 않으니까 빈혈이 생깁니다. 근데 무슨 빈혈이냐? 악성 빈혈이에요.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딱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얘는 말라리아에 안 걸려요. 그래서 말라리아가 많이 걸린 지역은 남모양 적혈 걸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 말라리아 걸리면 뒤지니까. 죽으니까.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페닐이라는 말을 딱 보는 순간 페닐케톤요증 쓰셔야 되고요. 이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억, 유전자 이상이야? 유전병이다. 염기설 이상이죠? 맞는 말이고요. 염기설 유전자니까. 니은, 간은 효소에 의한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 유전병 증상이 나타난다. 그렇죠. 효소가 적게 나오는 거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효소가 적게 나오는 거니까.
디귿. A에는 페닐알라닌 합성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효소의 정보. 합성에 대한 게 아니라 합성 효소에 대한 거. 내가 효소를 강조했죠? 모든 유전자는 효소의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냥 고1 땐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좋아요. 넘어가죠. 자, 13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남모양 적혈구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들이 너무 지겨워서 안 낼 수도 있어요.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라. 그럴 때 이제 페닐케톤 요증이랑 아니면은 백세증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어쨌든 13번은 전통적으로 잘 나오는 문제니까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정상 헤모글로빈은요, CTT에 염기설이 있을 때 되는 거고, 그리고 더 확대할까요? 얘는요, CAT 하나의 글자 T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타이민이어야 되는데 아데닌이 돼서 아예 정상 헤모글로빈과 다른 모양을 갖게 됩니다.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됐어요? 저는 이걸 외우고 있어요. CTT는 외우고 있습니다. 저는 CTT가 지정하는 아미노산은 글루탐산입니다. 그럼 저도 외워야 돼요? 저는 외우고 있는데 여러분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글루탐산. CAT가 지정하는 염기서열은 발린입니다. 어떻게 외우세요, 선생님? 발렸다. 왜 산소만 얘가 잘하잖아요. 얘 못하잖아요. 발렸다고.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혹은 요 한 글자를 뒤로 보내면 돼요. 그럼 빌런이 돼요. CAT, 이 빌런 새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밑에 써 있네요. CAA는 글루탐산, 네, GUA는 발린. 총 외우고 있는데 여러분은 자, 보죠. 기억.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구조가 결정된다. 맞죠? 배열 순서에 따라 달라지니까. 네. 지금 배열이 CAT로 바뀌어가지고 얘가 지금 남 모양이 된 거잖아요. 약간 길쭉한 모양이 된 거니까 맞는 말입니다. 기억은 맞는 말이에요. 기억은 맞는 말. 니은 보죠. 돌연변이 헤모글로빈은 정상 헤모글로빈보다 아미노산 개수가 적다. 아미노산 개수가 적으려면요, 코돈이 날아가야 돼요. 날아가지 않았죠? 그냥 여기 있던 자리에 다른 애가 온 거니까 아미노산 개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다로 고치셔야 됩니다. 적다가 아니라 뭐로? 같다. 왜? 코돈의 수가 똑같으니까. 있던 자리에 다른 애가 들어왔으니까 숫자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디귿. DNA에서 염기 한 개만 바뀌어 요즘에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죠. 무조건 일어나는 건 아닌데 일어날 수는 있어요.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넘어가죠. 자, 14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꽃 색깔의 붉은색을 띠게 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유전자 A에 의한 꽃 색깔이 붉은색을 띠게 되는 과정을 유전 정보의 흐름에 따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조금 내용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서술형 문제는 생물 확실히 길어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중요한 말 좀 찾아야겠네요. 유전자 A에 의해 꽃 색깔이 붉은색을 띠게 되는 과정을 유전 정보의 흐름에 따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그럼 정보의 흐름이니까 일단 어떻게 써야 돼요? 유전 정보가 먼저 어디에 저장돼 있죠? DNA에 저장돼 있습니다. 그럼 이 DNA가 RNA로 어떻게 돼요?
전사가 되죠. 어디 안에서? 핵 안에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핵 안에서. 그럼 이 RNA가 어디로 가요? 이제는 이 RNA가 라이보솜에 가서 RNA가 단백질로 번역이 되죠. 번역. 유전자의 흐름이니까. 됐어요? 이때 만들어지는 건 뭐라고요? 효소가 만들어진다고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었으면 돼요. 다시 한번. 중요한 말은 유전 정보의 흐름에 따라서 붉은색인 이유를 쓰래요. 그러면 유전 정보의 흐름이 유전 정보는 DNA 저장돼 있는데 이게 RNA로 전사가 되고 이 RNA가 라이보솜에서 단백질로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쓰면 돼요. 자, 볼까요? 자, 씁니다. 길게. DNA가 RNA로 전사되어. 됐죠? 라이보솜에서 번역이 일어나. 자, 생성되는 애는 효소라고 그랬죠. 붉은색 색소 합성 효소를 만든다. 됐어요? 이 붉은색 합성 효소가 붉은색 색소를 만들어 꽃이 붉게 된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 중요한 말은 RNA가 유전 정보의 흐름이니까 DNA가 RNA 전사란 말 들어가야 되고요. 이 전사된 RNA가 라이보솜에서 번역되어서 만들어지는 게 색소예요, 효소예요? 효소예요. 색소 아니에요. 효소예요. 붉은색 색소 합성 효소. 효소니까 그냥 여기다가 이 붉은색 만드는 효소. 붉은색 색소 합성 효소를 만들어서 이 붉은색 합성 효소가 붉은색 색소를 만들어서 꽃이 붉게 된다라고 쓰면 됩니다. 됐죠? 지나가겠습니다. 15번 보죠. 그림은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고 표는 일부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나 다는 각각 단백질, RNA, DNA 중 하나이다. 그럼 이름 써야겠네요. 자, DNA와 RNA 단백질이라고 딱 써 있는데 DNA 몇 가닥? 두 가닥. RNA는 한 가닥. 이걸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가닥이니까 다가 바로 뭐가 돼요? DNA가 된다. 라는 거 아셔야 되고 나는 RNA구나 아셔야 되고요. 가는 아미노산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뭐라고 쓰셔야 돼요? 단백질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전사 번역을 전사를 좀 해야 되는데 전사는요. DNA 한 가닥 중에서 DNA 두 가닥 중에서 한 가닥이 돼요. 그래서 얘를 보면 U란 말이에요. 자, U는 뭐가 전사된 거죠? U는 기억 안 나세요? 다시. 왜 다시 써요? 외우라고. 다시. 자, 쭉 치워서. DNA 염기 서열. 두 가닥. CG가 예술인데. 트CG. 좋아요. 1학기 중간고사 나왔다. 상부관계. 됐죠? RNA. 한 가닥. CG 구려. CG. 됐죠? 삼부관계? 아니에요. 한 가닥이에요. 오케이. 전사. 핵안에서는 전사. 어떻게 해요? A는 유라실로, T는 아데닌으로, C는 구아닌으로, G는 사이토신으로. 좋아요. 됐죠? 그러면 여기 1번에 있는 요 A, 유라실을 보고 따라갔더니 아데닌이 되는 거네요. 아데닌 찾아요. 아데닌 찾으시죠. 아데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요렇게 전사가 된 거라는 걸 먼저 찾으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RNA 몇 개씩 묶어야 돼? 염기서열을 3개씩. 우린 그것을 코돈이라고 하죠. 코돈. 요렇게. 이 코돈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요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요렇게. 여기도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좋아요. 여기는 3개도 하나 하면서 오유 빈칸이네요. 괜찮아요. 우리는 이미 뭐가 전사된지 찾았습니다. 그럼 요걸 쭉 봤더니 얘가 전사된 거니까 요걸 쭉 내려가면 여기겠죠. AGA. 자, AGA를 한번 제가 다른 색깔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하겠습니다. 색깔을 좀 다른 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씨, 색깔. 아니, 왜 이렇게 겹친 색깔이 많아? 참나, 진짜. 아니, 이거 겹치잖아. 이 많은 색깔 중에 쓰는 색깔이 없다는 게, 참, 진짜. 아이씨. 이게 안 되네. 죄송합니다. 웃겨가지고. 이 많은 색깔 중에 어떻게 쓸 색깔이 없지? 참. AGA가 요렇게 전사가 돼야 돼요? 어떻게 전사됩니까? 자, 전사예요. 아데닌은 유라실로 U. 구아닌은 사이토신으로 C. 아데닌은 유라실로 U. 이렇게 전사가 됩니다. 됐어요? 자, 문제 보자. 문제 1번. 좋아요. 기억에 들어갈 염기서열 쓰세요. 기억에 들어갈 염기서열은 썼습니다. UCU, UCU. 2번. 전사에 이용된 DNA 가닥은 1에서 3 중 어느 것인지 근거를 들어 서술하시오. 뭐죠? 3이죠. 근거 뭐였어요? 자, 지금 DNA가 전사할 때 전사는 DNA가 RNA로 정보를 전부 복사라고 안 되고요. 전달해야 되는데 RNA 염기서열 U는 DNA 아데닌에서 전사가 된 것이므로 우리 첫 번째에서 했잖아요. 그쵸? 3에서 1로 전사된 것이다 라고 쓰면 됩니다. 됐죠? 네. 3번. 코돈표를 이용하여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 순서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요거 밑에 것도 보이고 싶은데 이렇게 잘 보일까요? 아우씨, 보여야 되는데 큰일 났네. 보이세요? 자, 전 요 정도 크기면 괜찮을 거 생각했는데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괜찮은데 온라인 수업하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돼가지고 확대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볼까요? 자, UGG 누구예요? 트립토판. 이 자리에서 트립토판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맨 앞쪽에 트립토판이 와야 돼요. 트립토판. 됐죠? 두 번째, AAA. 라이신이죠? 라이신. UCU. 세린. 제 옛날 제자 중에 세린이가 있었는데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GGC. GGC가 어디 있어요? GGC. 여기 있죠. GGC. 글라이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트립토판, 라이신, 스테린, 글라이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15번 별표 5개 하시고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16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유전자 이상의 유전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원리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 이상의 유전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원리는요. 유전자 염기가 하나라도 다른 종류로 바뀌면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겨서 다른 단백질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때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게 다예요, 답이. 좀 길죠? 다시 한번. 유전자 이상이 유전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원리. 유전자의 염기가 하나라도 다른 종류로 바뀌게 되면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다른 단백질이 형성되게 되면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게 단백질이 효소기 때문에 효소가 잘못 만들어지면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16번까지 좀 다 풀어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느끼는 게 좀 있으시죠? 뭘 느끼셔야 되냐면 여기는 서술형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특히 이 부분은 만약 학교에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럼 서술형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됩니다. 여기서 많이 이제 오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중요한 단어가 뭐가 필요한지 쫙쫙쫙 쓴 다음에 그걸 쫙쫙 이으셔야 돼요. 오케이? 아까 유전자 이상 유전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자 이상이 아까 생겼을 때 유전병은요. 공통점이 뭐였어요? 염기 서열의 이상. 그럼 염기 서열 이상이 생기면 유전 정보가 하나도 이상이 생겨서 염기 서열 이상이 생기면 다른 단백질 효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단백질 효소가 만들어지면 효소가 물질대사와 관련이 있잖아요. 물질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유전병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넘어가죠. 자, 이제 한쪽만 더 하면 됩니다. 실력 업문제입니다. 보통은 실력 업문제 제가 따로 이제 그 네 문제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따로 제가 녹화하는데 한 번 녹화할게요. 왜 그러냐면 뒤에 이제 단원 마무리도 우리가 또 해야 돼요. 3부로 좀 하기 너무 좀 그래서 네, 여기까지 좀 하고 네, 제가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왜냐면 아마 핸드폰 배터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업을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이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일단 실력 업문제에서 제가 중요하게 본 문제는 1번, 2번, 3번입니다. 1번, 2번, 3번은 반드시 풀어보시고 내가 맞을 수 있나 검토하시고 맞을 수 없다 하시면 저한테 약간 조금 선생님 좀 일찍 와서 저 좀 공부해도 될까요? 그런 말이 좀 빨리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보죠. 1번 실력 업문제 페이지 213쪽입니다. 그림은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오른만을 보기에서 인대로 고른 것은. 자, 지금 보니까 얘는 두 가닥이야, 한 가닥이야. 많이 봤던 거죠. 물질 A는 뭐가 돼요? RNA가 됩니다. 너 RNA구나. RNA 쓰시면 되고요. 그럼 DNA가 RNA로 전부 복사된다. 전부 복사되네? 전사. 복제 아니죠? 약간 다르게 복사가 됩니다. 원본하고 복사본이 완전 똑같지는 않잖아요. 살짝 다르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A는 유라실로 전사가 되니까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다르게 전사가 되니까. 복제란 말씀 틀려요. 자, 그럼 이 RNA가 어디로 가서 라이보솜으로 가서 그럼 가가 뭐가 돼요? 라이보솜이 돼요. 라이보솜이 돼서 가서 지금 물질 Y가 뭡니까? 동그라미가 다르네요. 요거 많이 봤죠? 어디서? 1학기 중앙고사에서 단백질입니다. 근데 이 단백질인데 아마 여기를 Y가 좀 약간 제가 잘 안 보이는데요. 요게 알갱이 하나를 가리키면 아미노산일 수도 있어요. 이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이 과정을 우리가 번역이라고 하죠. 번역. 번역되고 있구나. 번역. 됐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보죠. 기억. 뉴클레오타이드의 결합으로 물질 X가 만들어진다. 뉴클레오타이드는 RNA와 DNA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럼 물질 X가 RNA니까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기억은 맞는 말이구나. 좋아요. 니은 뭐죠? DNA에는 물질 Y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의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가 있다. 물질 Y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가 있다. 맞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효소의 정보예요. 오케이. 디귿, 간은 세포질에 있다. 간은 라이보솜이죠. 라이보솜은 핵 밖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핵 밖이 라이보솜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여기 구멍 보여요? 이게 핵공이에요. 여기로 이제 나오는 거야, RNA가. 좋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아요. 답은 5번입니다. 지나갑니다. 2번 보죠. 자, 실제로 너희들 선배들이 이 문제를 되게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선배들이 엄청나게 많이 풀었던 문제예요. 자, 보죠. 표는 이중나선 DNA X와 이중 한 가닥으로 전사된 RNA Y의 염기주성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가나다는 X1, X2, Y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순서 없이 X1과 X2는 X를 이루는 가닥이다. 두 가닥이네요? 그럼 X는 뭐가 되죠? DNA가 됩니다. 너 두 가닥이니까 너는 DNA구나. 오케이. 전사이로 이용된 한 가닥은 뭐가 돼요? 그러면 바로 X2는 잠깐만 뭐야 이거? 뭐가 이상한데? 다시 제가 문제 잘못 읽었나 봐요. 다시 리바이벌 리바이벌 뭐야 다시 미쳤나 보네. 뭐지? 다시 한번 X1과 X2를 이루고 있으니까 X가 뭐가 돼? X가 DNA가 되고요. 좋아요. 전사 이용인 가닥이 X2래요. DNA 중에서 RNA로 전사된 게 X2랍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Y는 뭐예요? Y는 한 가닥이니까 얘가 RNA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DNA와 RNA를 찾으랍니다. 아이고. 자, DNA를 찾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필요한 거 줄까요? 요거 재활용해야 되니까. 자, DNA는 없지만 RNA는 있는 거. 타이밍. 됐죠? RNA는 있지만 DNA 없는 거. 유라실. 요걸로 먼저 DNA와 RNA를 찾으면 됩니다. 찾아보죠. 자, 유라실이 00이에요. 자, 여기를 이제 그럼 밑줄 쳐야겠죠? 유라실이 00이에요, 선생님. 00. 00. 야, 00 죽겠지. 00. 이걸 보시고, 너는 DNA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DNA.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하나인 얘는 RNA가 되겠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DNA 무슨 관계? 상보적 관계. DNA 무슨 관계? 상보적 관계. A에게는 타민이 있어야 되고 사이토신 옆에는 구안인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아데닌 옆에는 타이민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얘가 아데닌 28개면 요 디귿이 뭐가 돼요? 얘 옆에는 얘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한번 제가 그려드릴게요. 어떻게?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래 또. 상보 관계에 의해서 얘는 타이민과 상보 관계가 됩니다. 상보 관계. 상호 보완적 관계. 그래서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28이 들어가야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17은 누구와 상보 관계여야 돼요? 얘는 좀 다른 색깔로 할까요? 오케이. 다른 색깔로. 얘는 타이민 옆에는 아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쭉 가서 얘가 17개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보관계.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뭐 다 합해서 100이라는 걸 푸셔도 되지만 이와 하던 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구안인, 가의 구안인은 얘가 DNA니까
얘도 DNA니까 삼보관계에서 이렇게 가야겠죠? 사이토신으로. 색깔 다르게 가겠습니다. 색깔 다르게. 그럼 얘가 삼보관계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됩니다. 상보관계. 따라서 여기가 33이 돼야 됩니다. 됐어요? 더 확대할까요? 이렇게. 됐습니까? 콜. 굿. 좋아요. 됐죠? 자, 이제 전사 보죠. 전사는 아데닌은 유라실로, 타이민은 아데닌으로.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A가 유라실로 돼야 되는데 유라실이 지금 있나요? 없어요. 유라실은 구할 수 없어요. 타이민도 구할 수 없죠. 그러면 구한이 사이토신 할 수밖에 없네요. 좋습니다. 그럼 사이토신 볼까요? 사이토신이 구아닌이 뭐로 전사되냐? 구아닌은 뭐가 전사된 거예요? 사이토신이 전사된 겁니다. 그럼 구아닌이 22개면 사이토신도 22개야 됩니다. 이거죠. 됐죠? 이렇게 전사 관계니까. 그래서 얘가 전사된 거예요. 가가 전사된 거네요. 자, 그걸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전사가 돼야 되는데 전사는 사이토신이 전사가 돼야겠죠? 얘가 전사가 된 거예요. 됐어요? 그럼 따라서 유라실을 구할 수 있죠. 따라서 유라실은 아데닌 전사가 된 거니까 이 줄에서 아데닌 찾아가면 돼요. 누구죠? 여기 있죠. 그래서 얘는 28이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찾아야 돼요.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 수능형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보죠. 기억. 가는 X1이고 다는 Y다 돼 있는데 누가 전사됐다고 그랬죠? 얘가 전사된 거잖아요. 지금 얘가. 전사가 여기서 된 거니까 얘가 X2가 돼요. 아까 전사한 게 X2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X2가 되고 얘는 X1이 되겠죠. 같은 DNA니까. 됐어요. 그래서 가는 X2입니다. 그래서 가는 X1이 아니고 뭐라고요? X2입니다.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요. 다는 Y 맞고요. 지나가겠습니다. 니은. 디귿 플러스 리을. 디귿 플러스 리을분의 기역 플러스 미음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디귿은 28이고요. 리을은 17이고요. 얘는 17이고요. 얘는 28입니다. 그래서 얘는 1이 됩니다. 디귿. 니은은 28이다. 니은은 28이 아니라 33이죠. 됐죠? 그 답은 니은 2번이 됩니다. 지나가죠. 좋은 문제였어요. 자, 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DNA의 한 가닥으로부터 전사 번역이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단 뭐로 되어 있죠? RNA의 왼쪽부터 첫 번째 염기로 한대요. 무슨 말이냐? 왼쪽부터 3개씩 묶으란 말이에요. 왼쪽부터 3개씩 묶으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RNA 왼쪽에 첫 번째 염기부터 번역했다는 건 뭐냐면 왼쪽을 첫 번째로 해서 3개씩 묶으라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묶으라는 소리냐면 요렇게 3개씩 묶고 요렇게 3개씩 묶고 요렇게 3개씩 묶고 요렇게 3개씩 묶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오른쪽부터 묶어라. 그럼 이렇게 묶어야 돼요. 오른쪽부터 묶으라는. 어쨌든 뭐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기억. 아미노산 포를 지정하는 코도는 TH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미노산 포를 지정하는 건 AUC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기억은요. 아미노산 4를 지정하는 것은 TH가 아니라
왼쪽부터 읽으라고 했으니까 A, U, C입니다. 오른쪽부터 읽으면 당연히 답이 얘가 되겠죠. 오른쪽부터 읽으면, 여기부터 읽으면, 왼쪽부터 읽으라고 했으니까. 자, 니은. 제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본 이유는 니은 때문이에요. 기역 부분에 염기 A가 삽입되면, 기역 부분에 염기 A가 삽입되면, 세 번째 코돈이 GGU가 된대요. 자, 보죠. 힘드네요. 기억 부분에 염기 A가 삽입되면. 자, 그럼 기억 부분에 염기 A가 삽입되는 걸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그럼 A를 쓰면 되거든요. 한번 A 써볼게요. 여기다가 큼지막하게 A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밑에가 뭐로 전사가 돼요? A는 유라실로. 유라실이 이렇게 써집니다. 됐어요? 그리고 밑에를 살포 지울게요. 여러분 헷갈릴 테니까. 그럼 세 번째라고 그랬죠. 왼쪽부터 변하니까요. 왼쪽부터 묶어볼게요. 색깔 다르게 해서. 하나, 둘, 셋. 이게 세 번째가 돼요. 됐어요? 이렇게 묶어서 얘가 네 번째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가 GGU 맞죠? 동그라미입니다. 됐어요? 디귿. 니은 부분이 염기가 C가 G로 바뀌면 이거 또 지워야 돼? 미치겠네 정말. 괜찮아요.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요건 좀 어렵게는 학교는 나올 것 같아요. 니은분 염기 C가 G로 바뀌면 니은 부분이 여기죠? C가 G로 바뀐대요. 색깔 다르게 해서 파란색 좋아요. 이게 G로 바뀌면 얘도 바뀌겠죠? C로 바뀝니다. 됐죠? 두 번째와 세 번째 아미노산이 같아진다. 두 번째 볼까요? 하나, 세 개씩 묶어서 둘, 얘죠 얘, 셋 같아지나요? CUG 같아지네요. 맞는 말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정말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4번이다. 4번 보죠. 이건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정상헤모글로빈과 남모양 적혈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남모양적 혈구하고 이제 정상적 혈구에 대한 이게 쫙 이제 여러분 생각나셔야 돼요. 자, 표는 정상 헤모글로빈의 유전자와 이 유전자에서 한 개의 염기가 각각 바뀐 유전자 가와 나에 전사된 RNA 염기 서열과 이에 대응하는 아미노산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 중에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했죠. 선생님이 약간 외우는 게 좋다고. 이거 할 땐 좀 외우는 게 좋아요. 하지만 어쨌든 보시면 알겠지만요. 정상 유전자는 아미노산, 플로린, 글루탐산이 오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아미노산, 플로린, 발린 다 그러죠. 글루탐산. 얘 때문에 있는 남모양 적혈구예요. 얘 남모양 적혈구.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럼 정상적 혈구하고 딱 비교해 봤을 때 얘는 아미노산, 플로린, 글루탐산. 선생님 근데 문제가 이상하게 있는데요? AGG고 얘는 GAA인데? 그쵸? 말씀드렸잖아요. 아미노산 20종류가 있고 코돈은 64가지가 있어서 여러 개의 코돈이 한 개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즉 무슨 말이냐? 중간에 하나 바뀌었는데 운이 좋아서 그것도 글루탐산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상이 없어요. 운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연기설 이상이 생겼는데
운이 좋게도 같은 연기에 지정하는 이름인 거야. 그러면 유전병 안 걸려요. 자, 얘는 이제 정상입니다, 나는. 유전자가 이상이 생겼지만 정상이에요. 왜? 같은 글루탐산을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운이 좋게 뽑혔으니까. 그래서 그럼 유전병 걸리는 것도 운도 있나요? 예, 있어요. 아무리 엄마 아빠 유전자 좋다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이 나쁘면요, 염기 유전자 약간 이상이 생겨서 돌연변이가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네. 자, 기억. 보자. 가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개수는 정상 단백질과 같다. 지금 염기 서열이 빠졌나요? 아니죠. 있던 게 다른 걸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염기 서열의 숫자는 이상이 없으니까 아미노산 숫자 똑같고요. 염기 서열 숫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에요. 됐죠? 니은. 나는 남모양적 혈구 빈혈증을 가리킨다. 나가 아니라 가죠. 틀렸어요. 디귿. 글루탐산을 지정하는 코드는 2개 이상이다. 글루탐산을 지정하는 코돈을 봤더니 여기는 좀 헷갈리는데 3개씩 묶으시면 됩니다. 3개씩 묶었을 때 이렇게 얘도 지금 보면은 잠깐만요, 좀 헷갈린다. 요렇게 얘도 요렇게거든. 지금 3개씩 묶으면 요렇게 묶어요. 그럼 글루탐산 나타내는 것만 지우면, 얘 지우고 발린 지우면 글루탐산 나타내는 건 누구냐면 GAA, G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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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G입니다. 그러면 글루탐산 나타내는 건 GAA와 GAG니까 2종류 이상이겠죠? 최소한.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입니다. 선생님 2개잖아요. 이상이라 할 수 있나요? 2개를 포함한 초가 2개를 포함한 것 이상이잖아요. 맞는 말이죠. 3개일 수도 있어요. 최소한 여기선 2개 있으니까. 그 디귿은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213쪽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시간상 한 1시간 반 정도 쓴 것 같은데, 웬만하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완벽하게 처음부터 설명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좀 잘랐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문제 영상을 보시고 선생님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뭐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돌려보고 이래도 이해가 안 가네요, 선생님. 그런 분들은 저한테 무조건 보강 신청하십시오. 알겠죠? 네. 제가 시간이 되면 제가 수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카톡으로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시간 좀 잡아드리도록 하죠. 제가 학생 수는 적은데 수업은 많아요. 왜냐면 저는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약간 좀 애들을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제가 어려운 말해도 알아들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조금 쉬운 말 해 알아들 수 있는 애가 있고, 적당히 해도 알아듣는 애가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분리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반수가 많아요. 네, 애들의 수는 적은데 반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못 해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 거고요. 만약에 못한다 싶으면 제가 영상을 찍어서 그 수업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저한테 좀 미리 말씀해 주시고 시간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저랑 만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랑 만나는 거예요. 카메라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력의 반의 반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정리하고요. 뒤에 숙제 나온 거 더 있죠? 페이지 216쪽부터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25문제예요. 저도 자야 되기 때문에 네, 좀만 충전시키고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죠.